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죠? 리드미다 네, 이거 뭐 몇십 번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 이제 다 익숙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봇이 해줄 거예요. 그렇죠.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역시나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이고요. 오늘도 역시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뭐죠? 네? 여기는 한 한층이죠. 네, 거기 다른데 네. 너무하네. 강남의 한층. 네. 한켠이란 단어를 이렇게 콕 집어내실 줄 몰랐는데 저런 게 저 관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케터의 관성. 자,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5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금방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지영님은 지난주 잠깐 못 나오셨다가 다시 또 자리를 해주셨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3월의 주제 시작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드디어 4월. 4월 1일이면 또 4월은 무슨 달인가요? 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4월은 무슨 달인가요? 4월이 무슨 달이죠? 4월이 벚꽃 엔딩? 벚꽃 연금의 달? 그런가요? 던져놓고 좀 수습이 안 돼요. 어떡하죠? 4월은 뭐 잔인한 달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요? 모르죠. 사자라서? 네, 그냥 뭐 그렇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군요. 네, 네, 막 큰일 던지면 나네. 되는 건가요? 네, 큰일 났네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4월입니다. 네. 4월. 자, 4월의 주제는 뭘까요? 헤일리 김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4월은 여러분이 제일 필요로 하시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커리어,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직무를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기획과 전략 기획에 이제 대해서 2탄, 네.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2탄은 마케팅을 마케팅.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대세의 직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직무에 실제로 계신 분들이 함께 자리하셔서 직무의 실체를 속속들이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을 아주 맘먹고 핫한 직무에 대해서 좋네요. 핫해. 한번 말씀 나눌 텐데. 이거 아세요? 방금 얘기한 거? 그럼요. 오, 저는 처음에 그거 처음 봤을 때 혜태 제과 얘기인가? 환상의 동물. 뭐지? 뭐 이랬는데 이거 벌써 여기서 근데 갈린다. 그러니까 혜태 환상의 얘기라니까 동물. 환상의 동물이래. 우린 과자 얘기하는 과자 거. 얘기인데 탐관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혜태 제과.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첫 주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또 저 문돌이를 해가지고 경영에 대한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을 듣는데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학벌 때 되게 막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되게 비싼 사람인데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인 거죠. 되게 거슬렸던 게 이게 왜냐하면 한국말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한국분이에요. 생긴 것도 완전 토종이야. 근데 꼭 마케팅 얘기할 때마다 마케팅 막 이런 되게 거슬려가지고 얼굴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 교수님들이 좀 계시죠. 그러니까. 특정 발음을 굴리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계속 이렇게 해야지. 네. 계속 마케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 아니라 거기 마케팅. 악센트가 중요하군요. 그럼 마케터도 다르게 읽어야 되겠네요. 좀 어렵다. 마케터? 마케도?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두 분을 한번 모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김지영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김소정님의 얘기를 이제 많이 또 들어봤고요. 이번 주는 두 분의 콜라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헤일리님도 뭐 약간 마케팅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분은 다요. 예, 저는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케팅을 이제 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마케팅으로 이제 인턴도 했는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 지영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종 기질이 약간 있어야 하고요. 자기가 한 거를 남이 봐주는 게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 많지는 아니에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시는 분이 지금 저희 카썸에서는 다른 이제 매니저님께서 해주시고 있고 저는 이제 그거를 기획하는 게 조금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카썸 경험하고 여기서 자랑을 있습니다. 잠깐 해보자면 카썸, 얼마 전에 네. 모 회사에서 배우러 왔다고 대기업에서. 예, 모 대기업에서 저희 시스템과 이제 그 저희 카시어링 운영팀의 엄청난 업무 모 레이스에 대기업에서. 대해서 모 네, 모 대기업에서 대기업. 뭐 어쨌든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직원들의 그런 뭐 업무 범위나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지가 잘났다고. 칭찬을 많이 네, 받았습니다. 결국에 지가 잘났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헤일리님이 칭찬을 받았나요? 이제 뭐 이런 저희가 전략기획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함께 저희는 다 같이 기획도 하고 그리고 실제 운영, 카시어링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직접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 보고 이 일을 누가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다 같이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그럼. 때문이죠. 네. 네, 저희 그 스타트업들은 벌떼죠, 벌떼. 그렇습니다. 벌떼같이 전원 이제 공격, 전원 수비. 약간 그렇게- 동네 축구? 아, 그렇죠. 근데 볼은 은근히 잘 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 누가 넣는지 막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어쨌든 네. 들어가고, 어쨌든 들어가고. 그래서 다 같이 즐거워하고, 음. 네, 다 같이 슬퍼하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새길로 샜지만 마케팅 업무를 저도 해 보았는데 이제 쉽지 않아요. 굉장히 멀티플레이어 기질이 있어야 하고요. 자기 업무에 대한 그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가 굉장히 예전에 너무 외국에서 사실 B2B 마케팅을 네, 했었어요. B2B 마케팅을 기술 했는데. 마케팅 쪽을 했었죠. 네, 이제 지금 참여해 주시는 이제 지영님, 소정님이 하고 계신 마케팅과 조금 다른 범위인데 이제 그 얘기를 좀 IT, 이따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일 자체는 굉장히 얘기해 재미없어요. 주시면 네, 노잼 아, 재미없다. 헬로제. 이거 아주 재밌어지네요. 왜냐면 마케팅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쵸.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음. 네. 하지만 좋습니다. 현실은 네. 자 일단 말이죠. 시작은 우리가 조금 티피컬한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저희 예전에 어떤 교수님 중에 경영학과에 마케팅 교수님이 항상 기말 시험의 칠판에다가 그 얘기 아시죠? 마케팅이요?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다들 그 준비해 가잖아요. 다 준비하는데 어느 해 갑자기 칠판에 쓰시는데 과연 이렇게 쓴 거예요. 과연. 그래서 과연? 야 큰일 났다. 우린 도대체 마케팅이 무엇인가 이걸 준비했는데 뭐지? 근데 과연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벌스가 해줬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마케팅이란 무엇입니까? 두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먼저 대답하시죠. 어렵죠. 사실 이거 일하는 저도 어려. 그죠? 에피소드에 쓰셨어요. 다. 그래요. 네. 예전에. 네. 그래서 예, 본인이 내가 쓴 글을 네, 찾아보다 뒤적뒤적. 그래도 넘어갈 수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마케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마케팅을 약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연애하는 거 같다. 네. 마케팅은 연애다. 네네. 저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뭐를 사랑하는 거죠? 뭐 그냥 우리가 처음에 연애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상대한테 꽂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내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알고 좋은 관계를 계속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마케터들이 하는 생각이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소비자에 대한 그쵸? 네. 사랑이겠네요. 소비자에 대한 잘 꼬셔서 누가 구애하는 거예요? 지하고, 네. 마케터가? 마케터가 되는 거죠. 타겟한테 약간 구애를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케터가 되게 명품백을 들고 소비자한테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덥석받잖아요. 그렇죠. 보통 쿠폰을 날리죠. 그렇습니다. 김소정님은 마케팅은 연애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고 김지영님은 김소정님 대답하는 동안 시간을 버셨으니까 좀 더 멋진 대답이 나오리라. 저는 결혼이다. 미친 짓이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연애라고 많이 생각하고 일을 하긴 했는데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나눠져 있잖아요. 상대가 있고 내가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게 마케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터가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 내가 우리 브랜드 너무 사랑해서 막 우리 브랜드 이런 거 좋아요라고 막 얘기하지만 그게 상대방한테 소용이 없고 들리지 않으면 그냥 정말 허공에 하는 그냥 얘기 먼지처럼 사라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돼서 그게 들려야 되고 그게 보여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이 되는 일? 네, 무라이치 같은 느낌? 마케팅은 빙의다. 네.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위험한데. 아유.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예? 다음 예. 주 녹음 시점을 또 이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 이번 주. 네, 아무튼 음.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연애하는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했을 때 진짜 그렇게 일체감을 갖게 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 같은 맥락의 답이네요. 뭐 조금 그 튀는 얘기지만 그죠? 마케터가 아니시지만 대표님과 헤일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은 뭘까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제일 관심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 책을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그 맨날 얘기 나오는 필립 그죠.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님 4.0까지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읽고 저도 브랜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도 읽고 그래서 필립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구루라는 사람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현장이랑은 되게 많이 동떨어져 있더라. 네. 실제로 컨설팅 했었던 산출물들도 이렇게 쭉 보고 나면 알겠는데 이거는 그냥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대기업 얘기인 것 같아요. 현실이랑 되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마케팅 그 프로젝트 인턴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케팅은 어시스트라는 사람이고 스트라이커한테 그래서 우리는 미드필더 같은 역할인 거죠. 쫙 다 보고 있다가 공이 어디서 날라올지 딱 보고 딱 잡으면 슛 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자리에다 딱 토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잡아서 스트라이커가 영업이 골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에 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드필더다. 마케팅은 미드필더다.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일리님은요? 저는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축구 얘기지만 저는 전쟁 쪽으로 약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쟁을 할 때 이제 뭐 보병사단 이렇게 앞에 쫙 이렇게 있고 위에 이제 사령관이 있고 이제 뭐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거는 마켓으로 가는 마케팅이잖아요. ing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으로 가기까지 그 중간 단계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보병전사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제 굉장히 실제 사업은 전쟁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게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읽으면서 정말 동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서 앉았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어떠한 현장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맞아 죽거나 또 상황을 다 가면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효과적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영업에서 판매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걸 하기 위한 뒷단의 모든 것들을 마케팅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PR과 마케팅이 약간 그래서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 판매가 되기 위한 툴들 이제 하물며 전단지 한 장까지도 다 직접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다 보병 전투, 각계 전투 하고 있는 전투병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그 어마어마한 인재가 하나 있어요. 여군 주목으로 주목해 주세요. 대단하네요. 아유, 네. 저를 군대로. 네. 저는 갑자기 약간 예비군 훈련 그 깜짝 놀랐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동생이 갔다 오긴 했지만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위험한 발언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계속 여쭤보는 건데, 자, 마케팅 그리고 광고 그리고 PR, 뭐 홍보 이거 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각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자,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대기업은 다 나눠져 있고요. 스타트업은 다 한 번에. 정답입니다. 진짜 답이네요, 그죠? 진짜. 그리고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대기업은 사람이 다르고요. 네, 스타트업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또 얘기해 드릴까요? 대기업은 예산을 많이 쓰고요. 스타트업은 예산을 몸으로 적게 때문에. 씁니다. 갈수록 슬퍼지네요. 아 예. 근데 스타트업에선 그렇다면 그걸 다 통칭해서 마케팅으로 부르시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하죠. 아, 그래서 그렇죠. 홍보나 IR 쪽은 사실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타겟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히 짓거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마케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음. 또 뭐 있었죠? 홍보 마케팅? 원래 홍보 PR, 마케팅 광고. 뭐 홍보랑 사실 PR이랑 그러니까 저렇게 좀 나누기도 해요. 홍보를 그 IR 쪽으로 좀 더 보는 데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IR로 보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음. 근데 홍보 PR은 기본적으로는 대외, 그러니까 진짜 릴레이션 쪽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사실은 대부분 이제 신문사에서 기자 관리인 네, 거죠. 기자 언론 관리, 기자 관리. 그 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들어가 네.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마케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광고를 상품 기획을 따로 띄는 데들도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아니면 상품 기획을 같이 모는 경우도 있고 광고 쪽을 또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광고는 마케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전체 업무를 놓고 보면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획과 분석을 좀 많이 하고요. 실제로 제작이나 엑스큐션하고 퍼블리싱하고 이런 것들 이제 대행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헤일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실제로 봤던 이제 대기업의 프로세스는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PR 마케팅을 나누는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말씀하셨던 대로 기획이랑 뭐 실제 실무단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이제 뭐 기획팀, 전략기획팀에서 마케팅의 업무를 조금 많이 이제 기획단은 가져가고 실무 이제 뭐 이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PR가 묶여서 또 광고 촬영이 실제로는 실무 마케팅과 묶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획이냐 실제 뭐 컨텐츠 작성이냐 이런 차이로 좀 직무가 나눠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케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격하게 공감하긴 하셨는데 그죠? 약간 실무에서 보면은 그냥 뭐 통칭해도 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우리는 실무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스타트업에서는 한 그렇죠. 사람이 다 하고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홍보 그러면 신문에 어떻게 기사를 한번 그렇죠. 내볼까인 거고 마케팅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엔 SNS를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사실 이해를 스타트업에서는 PR 업무는 좀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에서 주로 이제 최종적으로 담당을 하시게 되고 그렇죠. 이제 마케팅 쪽을 이제 실무단에서 거의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님도 비슷하게? 네. 거의 채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굳이 맞습니다. 따지자면 홍보는 뭐 말 그대로 언론, 뉴스라던가 언론 쪽에 가까운 거고 마케팅은 뭐 요즘에 말하는 바이럴 SNS, 채널이라던가. 뭐 이런 거가 관련돼 있는 거고 그러게 저한테도 네. 좋은 얘기네. 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가장 채널, 구분 짓기 채널인 것 쉬운 같습니다. 거는 네. 네, 채널로 나눠서 생각하면 가장 구분은 쉽지 않나. 마케팅도 대기업이랑들의 차이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놓고 보면 저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고객 데이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CRM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네네.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가면서 빅데이터 어널리틱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강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데이터 분석보다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들을 하기는 하죠.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 어널리틱스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걸 어널리틱스를 가지고서 하는데 그런 것들의 데이터에 대한 양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약간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본 것 같고 실제로 좀 궁금한 거는 두 분의 일상생활이 어떠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상생 마케터 이러면 뭐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출근해서 뭐 보통 무슨 일을 하고 뭐 일주일이 있으면 요일별로 뭐 특색이 아, 있다든지 재밌겠네요. 그죠? 음. 네. 정말 리얼한 그 라이프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김지영님. 네. 일단 김지영. 네. 김지영. 관종. 월요일과 김치. 뭐 아침마다 앉아서 기획을 하죠. 이번 주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 이게 뭐 예를 들면 3월 초니까 4월 초니까 이게 무슨 시즌이고 우리 타겟에게 이 시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짜고요. 일단 아침이나 월요일에
이렇게 월요일은 일주일치, 아침에 이제 그날 구체적으로 할 것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글을 쓰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짰으면 자료를 막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짜집기를 해서 쉽게 풀어서 우리 유저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글로 일단은 쓰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든 이메일을 보내든 사실은 저희 서비스의 특성상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이런 걸 하셔야 합니다. 뭐 자기소개서의 직무는 어떤 거가 있고 이런 얘기를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사실 그게 저한테는 잘 맞는 편이에요. 제가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스타트업에 와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스킬을 얻었던 건 뭐냐면 디자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올라갈 것들 그리고 뭐 이메일에 들어갈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님이 계시지만 이거를 다 일일이 하기가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러스트를 다 만지고 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는 됐고 그래서 제작까지 다 하게 되는 그런 하루의 일과를 따지면은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가 지금 김지영님께서 관리하시는 네, 지금 자소설닷컴을 대표님이 띄워주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군요. 터지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터져요. 네, 저희는 요즘에 광고를 따로 안 걸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잘 터졌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공유 한 5,000개 넘게. 와우, 네, 도달 한 20만. 공유가 5천이면 저 도달이 되게 또 네, 중요한 그쵸. 숫자거든요. 네. 20만. 네, 저희 타겟이 취준생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만 보기로 그쵸. 공유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공유 수가 막 몇 천인데 도달이 막 10만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잘 나의 터졌을 공유를 남에게 때는 알리지 않는. 야, 근데 네. 훌륭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페이지가 공유가 한 7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컨텐츠들이 공유가 아니라 도달이 공유 수는 그러면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형 특성이 네. 다르네요. 이동욱은 얼마나 퀄리티. 나옵니까? 네?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뭐? 공유라고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른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하지만 행복하겠죠. 받으신 사람들은 오늘 밤에 저승사실니다. 열심히 이렇게 운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올릴 거냐 이거를 매주 월요일부터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생각하시고 글을 많이 쓰시고 그렇죠. 김소정님은 어떠세요?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서 딱 마케터라기보다는 뭐 영업도 제가 할 때도 있고 기획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런 컨텐츠 만드는 것도 하고 약간 제휴를 위한 제안서 작성 이런 것도 하면서 돈 안 들이고 광고할 채널 찾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 두 분 공통적으로 어떤 부서하고 주로 많이 협업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식품과 관련된 아니면 뭐 외식과 관련된 앱 서비스다 보니까 식품이나 외식업 쪽에 마케팅 팀이랑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저희 혼밥몰이라고 이제 제품을 살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다른 회사의 뭐 영업팀이랑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 그 있어요. 회사 내에서는 어때요? 어떤 부서하고? 저는 개발팀, 영업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협업을 많이 하시는 네, 편이죠? 왜냐하면 뭐 마케팅에 필요한 어떤 툴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팀에서 개발을 해줘야 된다 하면은 제가 왜 필요한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뭐 마케팅 할 때도 우리한테 이런 제휴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면 영업팀한테 말해서 여기랑 영업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님 어떠세요?
저는 디자인 팀 아무래도.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네, 거죠. 네. 저는 컨텐츠 예전에 대행사 있었을 때도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항상 디자인 제작팀이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오프라인 매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진도 찍고 뭐 그걸 편집하기도 하고 이래야 됐기 때문에 거의 같은 팀처럼 움직였어요. 디자인 팀 뭐 저는 A였지만 거의 같은 팀으로 묶여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랑 제일 많이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결혼을 하시긴 하셨지만 혹시 디자이너가 남자분이시거나 뭐 이렇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한번 디자이너들은 네. 네. 썸을 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아쉬운 표정을 리얼하게 남편분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듣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술 먹을 때가 아니에요. 자,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마케팅 안에서도 또 스펙트럼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의 넓이에 대해서 좀 얘기했다면 이제 깊이가 사실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마케팅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마케팅 뭐 전략도 있고 뭐 프로모션 팀도 있고 뭐 광고 팀도 있고 모두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대표님 어떻게 나누는 게 좋죠? 근데 요즘 회사들마다 정말 다 달라서 그 뭐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방금 그런 기준도 있지만 전혀 생뚱맞게 아예 그냥 뭐 디지털 채널 관련 채널 팀이 있고 채널별로. 그러니까 채널이 아니라 온오프가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디지털 팀이 진짜 아예 따로 생겨납니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널리틱스 팀이 아예 따로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죠. 약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레디셔널한 팀들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음.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맞아요. 뜬금없이 생기는 느낌? 원래 오늘 제 그 마케터스 책을 쓰는 그분이 이제 K모 회사에서 그 디지털 어널리틱스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지금 오늘 야근을 하시느라고 역시 그래서 지금 광고 문자 만들고 계신대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문자를 만들고 계신다는 바로 그분. K모 회사의 미래가 어둡네요. 야근을 지금 시대가 없던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수당은 받겠죠. 그럼 뭐 네. 밝으네요. 우리가 받는 문자가 그 빅데이터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실제로 마케팅 전략 또 뭐 분석도 뭐 빅데이터 네. 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면서 또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디지털로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네. 뭐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서 마케터로서의 일의 그 폭도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냥 혼자 다 해요. 네, 그렇죠? 혼자 다 하는 다 하고 거죠? 있어요. 다. 네. 자, 아까 그 협업 부서를 여쭤봤던 이유가 마케팅 예전에 보면 마케팅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뭐 그 회사의 전사 전략을 담당하는 뭐 전략교육팀이나 뭐 이런 데하고 또 협업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그냥 마케팅의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상품과 관련된 부서들 뭐 혹은 영업과 관련된 부서들 이렇게 많이 또 컨택을 하시고 지금 이제 김지영님처럼 컨텐츠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뭐 디자인이라든지 제작 쪽에 대한 그 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마케터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는 네.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상하기로 처음에 두 분은 나는 마케터? 이럴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달라요? 첫 예상은 어땠고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는 마케터 멋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도 뭔가 좀 멋있겠다 하는데 실제로 요즘 제가 하기로는 댓글 알바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고 네, 되게 막 손이 엄청 많이 가고 노가다 이런 작업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따와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김 소장님 같은 경우가 신문에도 나오셨어요. 엽사가 뭔지 아세요? 엽사? 엽기적인 사진이라는 거를 저 사진을 보니까 알겠네요. 엽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요거 한번 소개 한번 해봐 주시죠. 좋죠.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프로모션을 하신 에피소드인데 김소정님이 하신 에피소드죠. 이게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그 망한 회사가 여기인가요? 네, 망했지만 서비스는 그대로 살아있죠. 이게 어떻게 네. 됐나요? 네. 이게 16년 8월쯤이었던 걸로 작년이네요. 네네 하는데 요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싱글 쪽 관련한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엑스에서 했는데
네, 저희 서비스도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출품을 네,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출품하기로 하고 박람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서 박람회를 몇 번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앱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붙잡혀서 듣고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처럼 억지로 붙잡혀 있거나 그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러면 뭔가 선물을 쥐어주면은 그래도 붙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박람회 가보니까 실제로 뭐 판매하는 거는 부스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이벤트로 뭘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뭘 주면서 사람들을 모으면은 그래도 우리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돈이 없었죠. 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돈 없이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게 많이 네. 나옵니다. 돈이 슬퍼. 울지 마세요. 울지 갑자기 마세요. 숙연해집니다. 아이고 돈이 없어서 이제 남의 돈을 우리 돈처럼 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협찬을 받아오자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케터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협찬.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비스는 1인 가구가 많고 우리가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박람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고 싶은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예산이라든지 여력이 안 돼서 좀 못 나가는 업체들도 있을 테니까 관련된 업체한테 제안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고 이런 박람회 나가는데 너희 제품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대신 우리 부스에서 나눠주고 홍보를 해줄게 해서 받아왔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저희 회원수가 정말 적고 저 박람회 규모가 막 엄청 크지 않아서 협찬하는 게 솔직히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안 되면 저희 망하니까 맨날 밤새서 제안서를 보냈어요. 이것도 야, 자꾸 신금을 울리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가 진짜 리얼한 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진짜 정말 박람회 나가야 되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 되게 그때까지도 제가 그 협찬을 못 받아서 너무 지금 막- 벌써 눈물이 있어. 협찬을 못 받아서 진짜 밤새 메일을 보내다가 우연치 않게 식품 회사 중에서도 인지도가 꽤 있는 회사에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샘표 담당자님 샘표. 감사합니다. 영어 네. 고마운 회사죠. 최고의 네, 네, 회사예요. 그럼요.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통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샘표가. 정말요? 네, 그래서 그 홍밥 세트라고 해서 무슨 샘표에서 나오는 물국수 2가지, 뭐 장조림 이런 거를 1000세트, 몇천 세트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와우. 아, 네. 이쯤에서 샘표 한번 저도 해줘야죠. 알면 우리 둘밖에 나이 모르는 거 아까서 몰라요. 우리는 샘표 이런 아이세이 맞습니다. 샘표 이러면서 좀 네, 그래서 뭐 그거 받아와서 이걸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 협찬을 받아낸 것 같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제가 언젠가부터 생각을 하는 게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거 준비할 때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네, 진짜 어떻게든 되겠지가 저는 되게 심해서 안 돼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멋있다. 그래서 네 끝내 뭐 받아가지고 야. 네 잘 하고 왔습니다. 야. 역사도 야, 많이 이 저는 왠지 박수가 진짜 박수가 부끄럽네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역사까지 야먹자 뭐 이런 것도 네. 있습니다. 저 이게 사진이 이제- 아직도 돌아다니는. 이게 이제 마케터의 어떤 그 실제 모습. 줄 보세요, 줄. 와. 김지영님 어떠세요? 원래 생각했던 마케터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는 마케터라면 돈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케터가 되니 돈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입니다. 네. 마케터.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 마케팅 부서로서 돈을 시원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어렵게 마케팅을 사실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계신 분들은
웬만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행복하게 감사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돈이 없는 데서 마케팅과 또 하나는 신사업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두 분 다 돈으로 인해서 현실을 많이 깨달으셨군요. 네. 자, 마케팅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뭐 두 분이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실제로 마케팅 쪽에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실제로 해보니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겠더라. 뭐 아니면 어떤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혹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잘 맞더라.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으면 빨리 접으세요. 막 이런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현실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역량이라든지 어떤 특성이라든지 혹은 뭘 준비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계속 온라인 SNS 이런 콘텐츠 관련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채널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블로그면 블로그 하나 정도 해서 이거 진짜 잘한다. 내가 예를 들면 이거 뭐 팬 10만까지 만들어봤다. 이 팬 내가 이런 페이지 하나 갖고 있다. 이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직접 10만 페이지요? 네 10만 팬 그거를 10만 명. 직접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직접 자기가 진짜 하나 정도는 해보고 그걸 하다 보면 또 감이 생기거든요. 그게 되게 무시를 못해요.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 해봐서 망하든 망하지 않든 했던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하나쯤은 SNS 뭐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도 요즘에 잘만 만들면 금방 터지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서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계속 감을 알고 시도를 계속 해보고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력서나 자소서에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 마케터로서 일을 해보니 그런 경험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죠. 네. 김소정님 경고. 어떠세요? 경고. 그냥 저는 약간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틀에 박힌 대로 딱딱딱 정해진 대로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은 좀 마케팅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마케팅을 하려면 정말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배워야 되고 디자인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툴도 계속 익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수동적이고 누가 나한테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러면은 절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케팅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와 좀 어긋나는 일도 되게 많고 변칙적인 일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는 이런 수동적인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가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 제가 일했던 회사들 중에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마케팅 팀 그러면 내가 막 뭐 회식 때 되게 신나게 잘 놀고 네. 그다음에 뭐 옷도 되게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마케터로서 되게 잘하는 어떤 성향이야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저 마케팅 팀 가고 싶어요 막 이랬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그 노력과 배움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냥 겉으로 화려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끊임없이 정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항상 그냥 어디 강남역을 지나다녀도 사람들이 뭘 보지? 이 가게는 왜 바뀌었지? 이 가게는 왜 잘 되지? 왜 예전에는 이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 가게가 들어왔지?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지? 왜 저 책을 읽지? 이거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좋은 포인트네. 네, 너무 피곤한데 그게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이거든요. 한번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뭐 요즘에 뭐 드라마가 뭐가 좋다 뭐 이러면은 왜 그게 좋지? 누가 그걸 좋아하지?
뭐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 이런 걸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마케터는 좀 하기 힘든 일인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김소정님만의 이 어떤 지금 이제 김지영님께서 네. 일종의 그 뭐랄까 히든 위닝 팩터 같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되게 숨겨진 꿀팁. 이런 거 진짜 음.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는 네. 건데 김소정님 어떠세요?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늘 그냥 저도 비슷한데 관심사가 늘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비슷하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관련된 뭐 어떤 특정 키워드에 관련한 이슈는 계속 접해야 되고 네 그런 걸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죠. 네. 제가 아는 예전에 그 마케팅 쪽으로 성공을 하시고 대표이사의 자리까지 가신 분이 진짜 놀랬던 게 똑같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일부러 상점이나 이런 쇼핑몰을 한 번씩 쭉 이렇게 돌아보고 다니세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쭉 이렇게 걸어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커피숍에 앉아서 자, 뭘 느꼈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 그분은 정말 예를 들면 우리는 한 2가지 잡아내면 그분은 한 10가지씩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약간 피곤하다는 소리 많이 맞아. 들어요. 맞아. 너는 그런 걸 왜 신경 쓰냐고 남의 일인데 그게 왜 궁금해? 이 소리 되게 많이 맞아. 듣거든요. 그래서 막 너 진지충이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오늘 뭐 관종지. 어, 근데 사실 갑자기, 그런 기질이 네. 꼭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예전에 콜버스라는 새로운 네,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야간 강남역에서 탄 적이 있어요. 사람들 다 조용히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택시 대신 탄 거거든요. 다 뭐 핸드폰 보고 뭐 자고 이러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기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물어보죠. 기사님 이거 어느 노선이 제일 잘 돼요? 음. 기사님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거 돈은 잘 됐나요? 몇 음. 번씩 왔다 갔다 하세요? 하루에 막 이런 거를 계속 가는 내내 맞아요, 물어본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런다고. 어디 가서 이거 왜 먹어? 이거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다닌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인 것 같아요. 마케터라면. 그래, 네. 훌륭한. 참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 관찰력도 뛰어나야 되고 굉장히 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탐구하고 또 배워야 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케터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질문 더 있으세요? 저거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보시면 커뮤니크라는 회사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회사가 이제 브랜드 팀, PR 팀, 디지털 마케팅 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일들 뭐 여기 써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랑 어떻게 코업을 하시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게 어떤 에피소드냐면 제가 베리떼라는 아모레퍼시픽에 있는 브랜드를 할 때 브랜드 팀이라고 하면은 그 아모레퍼시픽 베리떼 팀이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배웠던 거였고 저희 커뮤니크라는 회사는 원래 홍보대행사여가지고 PR에 되게 강화된 회사인데 요즘에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 팀이 생겨서 저는 그 디지털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겨울에 수분크림에 관련된 디지털 캠페인을 하는데 브랜드 팀에서는 이렇게 패키지를 바꾸고 이런 컨셉이고 이거를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다. 그래서 몇 개 정도를 팔았으면 좋겠고 라는 그런 모든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이런 걸 다 제품에 관한 것들 기획을 다 해주시고 PR팀은 이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도 하고, 뭐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기자들을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EO 작업도 다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이게 디지털 캠페인이 성공을 하는 거니까. SEO라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그렇죠. 해주시면. 네, 서치 엔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블로거들을 섭외를 해서 우리 제품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키워드나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도 SEO 작업이 좀 유효한가요? 어때요? 요즘 좀 힘들어요. 네, 힘든데
이게 SEO의 맹점이 그래서 구매까지 그쵸. 이루어지는지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있긴 해서. CTA가 딱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좀 많이 흐려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워낙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광고와 홍보성 비광고를 걸러내고, 포스팅이다 네, 이러면 바로 넘겨서 네. 그렇군요. 뭐 N 포털에서도 워낙 이걸 또 어렵게 한번 체계를 16년인가 그때 한번 또 바꾸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SEO 같은 데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은 절대로 사실 잘 오픈하지 않죠. 그리고 네, 어떤 실제로 수준으로 그 블로거들이 저도 이제 하면서 단가라는 블로거가 네, 단가가 네, 있다는 걸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1방문 3만 정도 네. 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데요. 몇 천만 원에 팔고 맞아요. 있고. 네, 장난 아닌데. 근데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블로그 SEO 강의를 하시겠다라고 오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1방문이 3만까지 갔던 분이에요. 평균 15,000에서 2만. 근데 그분이 저품질 블로그로 걸린 거예요. 저도 곧 저품질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회사도 저품질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 되게 억울했던 게 우리는 사실 그런 저품질이 될 만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1방문 3천이 넘었었는데 한 4천 가까이 됐었는데 근데 추정을 해보면 저희가 옆에 캠퍼스가 있잖아요. IP. 예,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었었고 캠퍼스에 대한 그 강좌 소개를 넣었는데 아마 거기에 가격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걸리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심폐소생이 안 되더라고요. 여튼 그것은 N사 마음입니다. 네. 저희는 N사 좋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게 잘 공개도 안 되고 한번 저품질 되면 또 벗어나기가 공고가 잘 안 쉽지가 되죠. 않죠. 로직 공개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군요. 오늘 마케터의 정말 실체 또 현실에 대한 얘기 뭐 돈 얘기 나왔을 때 약간 눈물이 찔끔하게 정말 못 되는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두 분께서 너무너무 정말 솔직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정말 편안하게 그냥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마케터를 꿈꾸는 분들 아니면 뭐 혹은 뭐 오늘 방송 중에 다 못다 하신 얘기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편안하게 한번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 먼저 할까요? 네, 편하신 대로. 그 주변에 마케팅 하고 싶은데 뭐 배우지 않아서 못하겠다 아니면 아는 게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마케팅 정말 잘한다 싶으신 분들 보면은 그런 걸 어디서 뭐 교육기관에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온라인도 워낙 잘 돼 있고 하니까 뭐 내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뭐 약간 주눅 들어 있다면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공부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지현. 네,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뭐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한데 사실은 이게 되게 돈 벌기, 특히 마케팅 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지만 이럴 때 잘하면 오히려 더 빚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취업도 어렵고 뭐 마케터가 되는 길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갈고 닦으면 분명히 기회는 올 거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기를 기회 삼아 모두 뜻하는 바 다 잘 이루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네. 제가 자꾸 그 명언과 사전어를 자꾸 쓰고 있는데 낭중지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 나. 낭중에 할까요 얘기는? 낭중지추라고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 자꾸 주머니 넣을 때마다 삐쭉삐쭉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티가 나게 돼 있다 이런 뜻의 그 사자성어예요. 낭중지추라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마케터라는 게 단순히 겉보기만 화려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현실적으로 진짜 재정의 압박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협찬에 그 꽃이 피어나는 또 이런 또 그런 사랑해요 샘표. 그렇죠. 네. 조만간 다시 연락을. 역시 간장은 샘표. 국수도 샘표. 국수도 샘표. 컵밥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많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그 평소에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두 분께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어디에 있든 어떤 것을 보든 또 경험하든 그런 노력 속에서 다 이런 엣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방송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가 4월에 또 마케팅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마케팅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신선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